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지금까지 인수위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제목은요.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 공천 제3회 후보는 누구입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이 강릉, 춘천, 대전, 서구 그리고 중요한 서울시는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대위 오전 회의에서 공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실게요. 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고요. 네. 현재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당내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카드가 없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인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 당내 일각에서 지금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송 전 대표 반응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발표 뒤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울 지역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있었고 네. 어느 정도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송 전 대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발언들을 보시면은 본인이 애도 아니고 5선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으니 진퇴가 가벼울 순 없다라면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이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길 후보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전략 공천이 아닌 당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당이 서울시,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서울시 자리는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갈등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당 지도부도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전략 공천을 발표하면서도 어떤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공천을 신청한 모든 후보를 검토해서 이 공천 후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송 전 대표가 과연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 입장에 좀 동의를 하는 생각인데 소종섭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제3의 후보 누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방선거는 이제 시장만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인가는 그러니까 네. 싸울 만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서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의 승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시장 선거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이긴 선거다. 이 말씀인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그야말로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호각지세를 이룰 만한 그런 후보를 찾아내는 게 네. 상당히 지금 관건인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서울 지역 위원장들이 상당한 반대 의사를 그동안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한 완주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입니다. 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긴 후보를 갑자기 모셔와서 어떤 준비된 후보를 해가지고 네. 하는 건 아니고 네.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 김은혜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나름 팽팽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그 이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어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 일부와 또 외부에서 어떤 유력한 부분을 모셔와서 경쟁력을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흥미를 끌면서 네. 경쟁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막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네. 그랬을 때 포인트가 저는 3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보다는 낮기 때문에 낮죠. 적극적인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닌가. 네.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뭐 거의 호각기세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응집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고향이 호남 네, 출신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강력한 지지층인 호남의 유권자들을 또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해서 이걸 어느 정도 누르려면은 그러한 중량감이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또 쉽지 않겠다. 그냥 외부에서 뭐 일부 김민석 의원 얘기한 대로 뭐 강경화 전 장관이란 이런 분들 해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든 민주당 지도부는 좀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현재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네. 경선하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좀 흥행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6월에 미국 간다고 했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래 몸 담았고 네.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헌신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있는 분이고 이번에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 연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제3의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기존 후보들, 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좀 전략 공천을 좀 고려해보겠다, 전략 공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우리 MBN이 서울시장 후보 갖고 여론조사 해봤잖아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 두 사람이 나온다면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을 좀 본 건데요. 이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보다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과 붙었을 때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양자 대결로 손 전 대표와 오 시장이 맞붙을 경우에는요. 네. 송 전 대표가 39% 그리고 오 시장이 50.8%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 격차 11.8%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반면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을 붙였을 땐 이 박 의원이 39.2%, 오 시장이 49.8%를 기록하면서 10.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게 뭐 비교할 만한 정도의 격차는 아닙니다만 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박 의원이 오 시장과 경합했을 때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방금 전에 언급된 이낙연 전 대표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오 시장과 양자 대결 진행해 봤는데요. 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35.7% 지지율을 얻으면서 오 시장과 11.7%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졌고 네. 이 정 전 총리의 경우에는 같은 정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네. 이 오 시장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을 하면서 오 시장과 13.7%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경쟁력을 확실히 가진 후보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지금 어느 누가 지금 거론된다고 해도 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이 현재 시장, 이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과인 건데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2심
명심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2심에 이 대표되는 사람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 지금 얘기가 됐었던 건데 지금 2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서울시장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황,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2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2심을 놓고 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송 전 대표가 먼저 2심을 언급했는데요. 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성우 의원이 직접 자신을 찾아왔고 여기서 이재명 고문이 대선에서 얻었던 1,600만 국민의 표심을 다시 모으는데 서울이란 지역이 참 중요하고 그 일의 적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 고문과 또 정 의원의 뜻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과 자신이 직접 통화도 했고 그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2심 마케팅에 나선 상황인데요.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출마 과정에서 누군가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고문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난데 이 고문이 응원의 메시지를 본인에게 전하기도 했고 또 미안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이 선거가 참 핫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핫하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경기도지사, 어제 이 출연했었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랬죠. 우리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제일 좀 핫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도지사 경선 이제 양자 구도가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애초 4명의 후보가 사실은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 중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공관위 발표 직전에 중도 사퇴를 선언했고요. 또 다른 후보였던 함진규 전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좀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거론되는 인물 중 지지율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김은혜 의원이 27.6%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유승민 전 의원이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2, 3위를 따돌리는 모습으로 여기선 보이는데요. 다만 경기도시장 국민의힘 당내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김은혜 의원이 31.5% 그리고 네. 유 전 의원이 29.2%로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김동연 후보와 또 이 두 후보의 경쟁력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 해당 조사도 진행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김동연 전 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붙는다면 김 전 총리가 41.2%, 유 전 의원이 33.5% 지지율로 나타났고로 반면 김은혜 의원이 붙었을 때는 네. 김 전 총리 41.4%, 김 의원 43.2%로 오차 범위긴 하지만 김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김은혜 의원은 초선인데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사실 윤심의 영향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처음에 경기도지사 선언할 때만 해도 네.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초반부터 그냥 회석 항진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의 경륜이라면은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면 윤심, 윤석열 인수위에서 인수위 대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을 어떻게 보면은 안는데 거기에 폐기까지 덧붙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경륜인데 경륜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윤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당심에서도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전 의원도 김은혜 의원 지지했고 전 경기지사 의원 모임에서도 김은혜 의원을 지지한 걸로 봐서 네. 상당히 나중에 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실제 또 당 내에서 해보면 당심은 또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한테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경륜임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파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시즌2 대통령 선거 시즌2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그 선거가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초반 질주하고 있다. 이 여파가 저는 대구시장 선거도 상당히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여파가 대구로요. 그렇죠. 대구에도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네네. 또 유영아 출마 후보가 또 그 안내하고 배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윤심을 엎은 이미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또 그 동정적이거나 그 우호적인 그 여론들 상당히 유영아 후보가 후반에 상당히 상승세를 탈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일고 있는 윤심이 대구 이 선거까지, 대구시장 선거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